개인 회생해야 돼요? 나는 파산해야 돼요? 이 파산은 그 대신에 회생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져요. 그럼 그동안 갚은 것도 다 물 건너가는 거고 회생도 엎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되는 더 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입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고요. 안녕하세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요즘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요즘 거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문의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제도의 좀 비교 그리고 장단점 이러한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 뭔지 이 개념부터 조금 설명해 주세요. 요즘에 많이들 상담하시는 게 개인 회생해야 돼요? 나는 파산해야 돼요? 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네. 아예 조건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신다기보다는 상담을 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선 개념을 말씀드리면 개인 회생이라는 것은 회생이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과도한 빚이 있는데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에 얼만큼의 빚을 갚을 것이냐를 정해서 나머지 빚은 탕감을 하고요. 그 대신에 갚기로 한 빚은 내 수입으로 몇 년에 걸쳐서 갚아 나가신 다음에 탕감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회생제도라는 거고요. 파산제도는 그거하고 다르게 갖고 있는 빚이 있는데 소득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갚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 빚 자체를 한 번에 다 탕감을 해주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면책을 바로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파산은 그 대신에 회생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져요. 이렇게 두 개로 네. 나뉩니다. 불이익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방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상담만 받으면 이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그런 조건 같은 걸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회생을 하시려면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득이라는 것은 보통 월급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아르바이트가 됐든 프리랜서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소득도 됩니다.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든 꾸준히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 분이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소득과 내 전 재산을 합친 금액 보다 내가 갖고 있는 채무가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채무가 더 적어서 개인회생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득이 있거나 많은 자산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법원에서 개인회생으로 탕감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정한 소득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본인이 그 소득 플러스 자산을 다 합쳤을 때 그 경제적인 금액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뭐 프리랜서 이런 직군도 되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예술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단기로 한 3개월, 4개월 일하시고 다음 직장으로 넘어가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개인회생 하신 그런 분들이 좀 텀이 있는 기간에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개인회생이 안 되고 파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도 상담이 들어왔는데 본인은 개인회생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파산 이거 해서 안 되고 개인회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결론을 정해서 오셨는데 아니에요. 소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 소득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냥 가정주부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실직 상태시면은 개인회생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취업부터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요 취업도 그냥 위장용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법원이 내준 그 회생안에 따라서 몇 년 동안을 꾸준히 그 소득을 계속해서 발생시키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개인회생이 또 깨져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시고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개인회생이 됩니다. 그리고 빚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일생 동안 다 갚아도 아무리 탕감률을 높여도 내 소득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 5년 계획안, 3년 계획안 정도를 법원에 똑똑하고 신청을 해보는데 법원이 볼 때는 그 안에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파산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담을 받아보면 나오겠네요. 회생할지 파산할지. 그렇죠. 그래서 우선 소득이 있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자산이 아파트, 자동차, 보험, 증권 뭐 다 합해서 얼마세요? 그리고 빚은 얼만데요? 개인 간의 빚도 있을 수 있고 뭐 대출금도 있을 수 있고 합해서 얼마세요를 물어봅니다. 요 세 가지를 들어보면 대충 나오죠. 회생과 파산의 각 장단점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인회생의 장점이 뭔가요, 변호사님? 네, 일정 기간 아까 3년에서 5년 말씀드렸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들은 2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쨌거나 그 기간 동안 본인이 가진 빚이 1억이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30%를 탕감받는다 하면 7천만 원만 갚고 빚에서 졸업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당장 빚잔치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계속 보유한 상태로 이게 그 제일 기간 좋은 것 동안 있을 수 같아요. 있어요. 이거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처음에 시작하시면 회생 계획안을 저희가 짜드리거든요. 그걸 법원에 내서 법원이 승인을 해준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팔아서 빚을 갚는 것보다는 그러면 월세로 어차피 어딘가에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또 가야죠.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집 가지고 살면서 갚겠습니다. 법원 판사가 오케이 하면 집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고요. 또 자격증이나 이런 전문 자격들도 박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회생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신용 회복이 파산보다는 회생이 빠르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말하면 매달 돈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시면 안 되고 이러면 개인회생 중단돼 버릴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소득을 발생시키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로 이 변제 기간 동안 제일 좋아하시는 게 추심이 금지가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개인회생 상담 와서 의뢰를 하시면 개인회생 신청서도 넣지만 바로 그 주에 하는 게 추심 금지 명령을 먼저 넣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쫙 채권자들한테 명령을 넣어서 독촉 전화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추심을 안 당하는 대신에 제대로 갚지 않으시면은 개인회생이 바로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 게 가능성조차 없으면 그냥 회생을 할 수 없다는 게 어차피 개인회생 폐지되잖아요. 맞아요. 변제를 못하면. 그럼 그동안 갚은 것도 다 물 건너 가는 거고 그러게요. 회생도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득을 계속 발생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생활 지출 규모를 조절을 3년이든 5년이든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자신이 있으셔야 된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어요. 네, 변호사님, 개인 파산의 장점은 뭔가요? 파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고한 모든 빚을 한 번에 탕감받을 수 있다. 그게 한 번에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이 없어서 회생이 안 돼서 신청하는 거니까 소득이 없는 분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파산의 단점은 뭔가요? 그냥 해줄 리가 없죠. 법원이 그렇게 그냥 갚지도 않고 바로 다 파산시켜 주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파셔야 됩니다. 집도 보유 못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고가 재산 대부분이 다 처분 대상이 돼요. 한마디로 빚잔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파산을 하신 경우에는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뭐 대출 받으실 수 있는 것, 즉 신용회복까지 가기가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어서 임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사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파산하시고 나면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전문 직종들도 파산 과정에 있는 자, 뭐 파산한 지 얼마가 안 지난 자들은 그 전문 직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습니다. 직업 제한도 있죠. 신용카드 발급, 뭐 대출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회생이랑 파산이 몇 년 정도 제한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즘 변호사님 회생 파산 상담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최근 트렌드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5년, 그리고 파산은 7년 동안 금융거래라든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이 됩니다. 최근 트렌드는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든지 일해서 갚고 좀 빨리 졸업하겠다라는 개인회생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의하실 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전에 본인이 뭐 재산을 좀 내가 좀 어디로 빼돌려 놓겠다, 아니면 이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네, 어떤 채권자는 정말 나랑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 거 먼저 좀 갚고 신청하면 안 비밀 될까요? 이런 분들 많은데 법원이 그냥 해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났을 경우에 개인회생 중간에 폐지돼 버리고, 네. 아니면 이의 신청 들어와서 아예 개인회생 인가 자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막 부인권 행사 들어온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 대표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회생 파산 절차에서 변제하자 그렇게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따로따로 변제를 해서 항상 사고를 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사건도 지금 3년 동안 개인회생 심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23년에 들어간 사건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뭘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이러한 상담을 다 받으시고 정통법으로 가셔야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사실 법무사님하고 하다가 하다가 제대로 오셨구나. 안 돼갖고 오셨는데 맞아요. 이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절차대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개인회생과 파산의 개념, 주의할 점, 이러한 것들, 장단점, 절차 이후에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좀 꼼꼼하게 안내 드렸는데요. 본인에게 적합한 이제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하시려면 저희 바로 전화만 주시면 회생된다, 파산된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바로 안내해 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편하게 더든든 법률사무소에 찾아주시고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노하우로 법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해드리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였습니다. 저는 조신 변호사고요. 저는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